깜짝, 바로 찰 뻔했어. 어이, 좋아. 아우, 보자는 그 NO라고 하는 애하고 O2가 반응해서 NO2가 되는 반응이 있고요. 미케니즘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 그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은 세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그 속도 상수가 K1, K2, K3. 알겠죠? 그래서 돼 있는데 그간에는 한 번도 언급이 없었던 활성화 에너지가 문제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왜 할까요? 미스고가 이런 걸 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것까지 하느냐. 학교에서 안 했으면 안 합니다. 알겠어요? 나온 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각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또 데이터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A는 EA1, 스텝 B는 A2, 스텝 3는 A3.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각각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첫 번째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SSA 뭐 줄임말이죠? 정류상태 근사죠. 정류상태 근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 속도식을 한번 표현해 보자.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정류상태 근사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누구를 찾아내요? 정류상태 근사를 적용하려면 누구를 우선 찾아내야 돼요? 중간체를 찾아내야 돼요. 중간체. 자, 그러면 이 전체 미케니즘에서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고 찾으면 중간체를 합치고 하나 나올 텐데 누구? 이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찾으면 한 가지 나올 텐데 얘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뭐다? 반응 중간체들일 것이다. 됐죠? 반응 중간체일 것이다. 그러면 이 중간체에 대한 시간당 농도 변화를 표시를 해보자. 그러면 그 시간당 농도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요 반응 속도식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K1 NONO, K1 NONO. 두 번째 단계는 K2 N2O2, K2 N2O2. 세 번째는 K3 N2O2 O2, K3 N2O2 O2. 그래서 각 단계별 속도 상수를 다 표현한 건데 이때 또 당연히 이제 뭘 고려를 한 거겠어요.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는 요 중간체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요 중간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멸 표시를 한 겁니다. 마이너스를 활용해서. 정류상태 근사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 일정하다. 됐죠? 그러면 0이다. 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미분하면 0이다.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중간체 농도. 이 중간체 농도를 누구와 누구, 뭐 반응물이나 생성물들의 농도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뭘 해볼 거냐? 여기 이제 난데없이 NO2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NO2는 전체 반응에서 무엇에 해당하나요? 바로 생성물이죠. 이 생성물이 단위시간당 농도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생성물의 단위시간당 농도 변화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스텝 1, 2, 3에서 어떤 그 생성물들이 관여하는지를 보면 NO2가 있는 게 지금 보시다시피 NO2 여기밖에 없어요. NO2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생성물은
A도 아니고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단계의 속도식이 어떻게 돼? 세 번째 단계의 속도식이 K3N2O2O2. 그지? K3N2O2O2. 그래서 K3N2O2O2라고 쓴 거야. 됐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난데없이 더블링이 되어 있는 거는 뭐 때문이야? 저기에 더블링이 되어 있는 것은 이 세 번째 단계의 생성물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화학 양론 계수가 붙어 있지. 그래서 여기에 2배가 돼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뭘 해야 돼? 바로 이놈 누구야? 중간체지. 중간체는 나타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를 짜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렇게. 됐죠,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과정은 매우 이상해요. 굉장히 루틴해요. 굉장히 루틴해서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주 유명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뭐? V가 뭐야? 전체 속도식이지. 그죠? 그러면 전체 속도식은 뭘 보고 구성하는 거야? 전체 반응식을 보고 구성하는 게 전체 속도식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NO2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생성물이지. 그러니까 전체 속도식 상에서 앞에 부호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체 반응식 상의 이 개수가 뭐야? 2분의 1이지. 여기 개수가 2지.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2분의 1. 됐죠, 됐죠? 이때 여기다가 바로 요 놈을 여기에다가 넣어주자. 됐죠?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2 하나 떼어내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이 문제의 3분의 1 정도는 득점이 돼. 알겠죠? 그래서 정류상태 근설을 활용해서 전체 반응의 속도식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루틴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다를 기억하고 실수하지 말고 풀어내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 다음부터가. 자, 뭐냐?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온도가 변한대. 여기 막 온도가 변해. 온도가 변해. 그럴 때 속도 상수, 그게 K지. 이게 어떻게 변하겠느냐? 온도가 변할 때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온도 변화에 따른 속도 상수의 변화식, 그게 뭐예요? 온도 변화에 따른 속도 상수 변화식. 바로 이 수식이죠? 이 수식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수식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야레니우스. 그래서 이 수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수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외워라. 외워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EA가 뭡니?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고 T가 온도고 여기에 있는 속도 상수 K가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온도 변화가 될 때 속도 상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 해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이 수식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내가 한 7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 결과도 외워. 알겠죠? 여기 다항함수 미분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이 수식의 우선 1차적 의미, 이 수식의 1차적 의미는 우선 이 수식이 어쨌거나 양수라는 거. 무슨 말이겠죠? 뭐 기체상수도 양수고 온도도 양수고 활성화 에너지도 보통 양수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다 양수. 그러면 미분해서 양수가 된다라는 말뜻이 뭐야? 미분해서 양수가 된다라는 뜻이 변수가 증가할 때 함수도 증가한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보통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어떻게 돼? 보통의 경우 온도가 증가하면 속도 상수가 증가한다를 보통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고온 조건에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알겠죠?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여기에 있는 요 활성화 에너지. 이게 클수록 이 속도 상수는 더더욱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양수는 양수인데 이 값이 1일 때보다 2, 3일 때 동일 온도 증가에 대해서 증가 비율이 더더욱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온도가 커질 때 속도 상수가 더 크게 증가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따 본 문제에서는 어느 단계일 거냐고. 활성화 에너지 어디가 제일 커? 활성화 에너지 여기가 제일 크지? 그래서 똑같이 온도가 증가할 때 더 많이 속도 상수가 증가하는 건 누구란 얘기겠어? 요 K2.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활성화 에너지가 단계솔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크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직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요거부터는 이제 요런 논의들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 3번이야, 3번.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자, 뭐냐. 갑자기 문제에서 A 단계에서 중간체 N22가 생겼는데, 뭐 생겼나 보자. 그럼 A 단계에서 N22, 방이 생겼네요. 생겼어요. 근데 이 N22를 잘 보면, 그 다음 단계 B와 그 다음 단계 C를 보면 운명이 좀 다르죠? 이 만들어진 이 중간체가 다시 N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난데없이 반응물이랑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B 쪽으로 대부분 다 간대. B 쪽으로 대부분 다 간대. 그리고 C 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간대. C 쪽으로는 조금밖에 안 간대.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B 단계 속도지. B 단계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 이건 뭐야? 얘는 C 단계 속도지. 맞나요? 그런데 대부분 B로 간다는 얘기는 이 단계 속도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짜잔. 무슨 말 알겠죠? 이 문제가 얘기하는 게 요거라는 얘기야. 됐죠? 그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계 속도와 어떤 또 다른 단계 속도의 속도를 비교하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줄 수 있는데 그때 지금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주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이 부등식 상에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바로 K2. N2O2가 똑같이 있잖아. 얘를 샥샥 약분을 하면 K2가 K3의 O2. 한 것보다 K2가 월등히 큰 모양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관계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바로 여기. 이게 무슨 식이죠? 전체속도식이죠. 그러면 전체속도식에서 이 두 개의 대소관계가 있지. 어디가 월등히 크고 어디가 월등히 작다고요? 이쪽이 작다고 했죠. 그럼 작은 애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나가리. 알겠죠? 나가리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K2만 분모에 남죠. 그러면 K2분의 K1, K3.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O 농도 제곱 O2를 그대로 써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얘를 잘 보시면 보시다시피
어떤 상수 묶음이지, 그지? 상수 묶음에.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NO, O2 모두 다 뭐냐면 반응물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오, 반응물? 어허.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체 반응에서 전체 속도를 K에 NO 농도의 M승, O2 농도의 N승.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뭐야? 요거이 바로 속도 법칙이잖아. 그 속도 법칙이 이런 식으로 완결이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제곱, 이게 바로 속도 법칙상의 차수 m이 되는 거고, 여기에 생략된 1이 속도 법칙상의 차수 n이 되나 보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때 KOBS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실험적으로 측정된 얘는 전체 속도 상수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미케니즘과 무관하게 실험 데이터로부터 속도식을 결정할 수 있잖아. 왜? 표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반응물 농도 2배 했을 때 속도 어떻게 변하고, 뭐 또 반응물 농도 몇 배 했을 때 속도 어떻게 변하고, 그런 걸로부터 차수도 결정할 수 있고 속도 상수도 결정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결정한 속도 상수 차수가 뭐 2가 나오고 1이 나왔나 보지. 그것이 이런 식의 미케니즘 분석하고 달라져야 돼? 완벽히 같아져야 돼? 같아져야 될 거 아니야. 실험적으로 측정된 속도 법칙하고 이런 미케니즘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같음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이 K, 이게 KOBS가 되고, 이 값이 현재 단계 속도 상수들을 이렇게 표현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죠? 요 관계를 뭐냐면은 풀어보라라는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요 중간 단계 준다에 준다. 윤지스 오늘 괜찮아요? 그래. 그래. 고마워요. 윤지스 한번 기절하면 이게 어버가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알겠습니다. 자, 중간 지운다에 시우사. 자, 그러면 요 세 번째 내용에서 1, 2, 그 다음 3, 바로 짜잔. 자,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식이 원래 어떻게 생긴 애예요? K에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2A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관계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저거죠. 그럼 이때 이 실험적으로 측정된 전체 속도 상수와 단계별 속도 상수 모두 이 아레니우스 속도 상수들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요렇게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A over RT를 K1, K2, K3니까 얘는 A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2 얘는 A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1 얘는 A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2 예? 3 알겠죠?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히게도 이게 지수함수라서 얘를 다시 어떤 꼴로 바꿀 수 있냐면 A1, A3, A2 한 다음에 지수함수의 마이너스 RT 분의 EA1 빼기 EA2 더하기 EA3 으악! 무슨 말 알겠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뽀로뽀로뽀로바 이 전체 상수 A는 누구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요거랑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전체 활성화 에너지 이게 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요거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지수함수의 독립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기에 대응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전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 A는 바로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 요놈하고 이런 관계들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에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82, 205, 82 이거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82, 205, 82 그대로 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나와있죠? 82, 205, 82 넣으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바로 마이너스 41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1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숫자 그대로 넣는 거야. 그래서 뭐 저기 나와 있는 요 자리에다가 82 넣고 요 자리에다가 205 넣고 82 넣으면 계산하면 나온다 이렇게 하겠죠? 나오겠죠? 뭔가 이상해졌죠? 뭔가 이상해졌죠? 바로 짜자자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바로 네거티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요.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무슨 수예요? 활성화 에너지는 보통 무슨 수예요? 보통 양수죠. 단계 속도 상수는 무조건 양수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각각이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죠.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약간 해설을 좀 적으면 자, 이 위에 적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약간 해설을 쓰면 첫 번째 1.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아시겠죠?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1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온도가 증가하면 보통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온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기가 막히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 증가 시 각 단계별 속도는 증가합니다. 왜? 모든 단계별 활성화 에너지는 양수니까요. 여기 보세요. 양수 아시겠어요? 온도가 증가하면 얘도 빨라지고 다 빨라져요. 무조건 빨라져요. 그런데 온도 증가 시 각 단계별 속도는 증가하지만 놀라웠게도 전체 속도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뭐냐? 자, 속도 상수 K, 이게 전체라고 합시다. 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분의 EA 전체인데 놀라웠게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가 양수가 돼버리죠. 그럴 경우는 온도가 커지면 이게 함수가 되면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음의 활성화 에너지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여주는 예시다. 알겠죠? 알겠죠? 좋아. 됐죠? 잘 쓰고 있어요? 됐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뭐를 더 추가해야 되느냐? 자, 이제 여기 줄게요. 줄게요. 아즈우자. 이 문제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반응의 리액션 코디네이트를 작성하시오. 뭐 반응 좌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려놓은 걸 보면 뭘 그려놓은 건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려놓은 걸 보면 뭘 그렸겠거니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자,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41. 자, 이 데이터를 기억해 둡시다. 어쨌거나 여기서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마이너스 41. 자, 그럼 요 줄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짜잔. 어이쿠야, 얘네가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뭘 적어 놓은 거니까 얘네가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반응물들이지요. 반응물. 됐죠? 자, 그 반응물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잠깐만. 조금 위에다 높게 그리자. 네, 조금 높게 그립시다. 조금 높게 그려서 여기에 얘들이 반응물. 알겠죠? 반응물. 자, 그 다음 여기서 스텝 1을 통하면 NO하고 NO하고 반응해서 뭐가 되죠? N2O2가 되죠. N2O2. 그러면 그 상태가 어딜 거냐면 N2O2가 여기. 그러면 N2O2가 되면서 O2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 둘 사이만 반응을 한 거니까 O2는 그냥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어디란 얘기예요? N2O2가 나타나는 중간체 상태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요게 중간체 상태라는 거죠. 쏘리. 네, 잘못 그랬어. 여기 지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씨, 다시. 자, 여기서 요렇게 쏘리. 네, 잘못 썼어. 여기가 요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참. 여기가 중간체. 자, 그러면 이때 반응물과 중간체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다가 첫 번째 전이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첫 번째 전이 상태를 지나 요 중간체가 되었을 거라는 거지. 뭐면 아시겠죠? 이럴 때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뭐예요? 82죠. 80이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게 첫 번째 단계 활성화 에너지 81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이 두 번째 단계는 다시 잘 살펴보시면 두 번째 단계는 N2O2가 다시 NO로 돌아가는 거죠. 82. 큰 상관은 없네. 82.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잘 보면 이 N2O2가 사실 N2O2가 NO2로 돌아가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건 사실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205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잘 보시면 사실 스텝 A하고 스텝 B는 관계없는 반응이 아니라 서로 정반응, 역반응 관계인 거예요. 맞잖아요? 이걸 정반응이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반응이 역반응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누가 반응할 수 있어요? N2O2가 다시 누구랑 반응한다? O2랑 반응할 수 있는 거지. 요놈하고 요놈이 반응하는 거지. 뭐만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차이는 얼마죠? 계산 좀 해주실래요? 요게 80이고 205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123이에요? 123 맞아? 그러니까 82 빼기 205 하면 얼마나? 123 맞아요? 마이너스 123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중간체로부터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느냐? N2O2와 O2가 반응해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생성물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잠깐만 조금만 내려그릴게요. 여러분 안 지워도 돼요. 그림 좀 예쁘게 그리려고.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드디어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질 거냐? 얘하고 얘가 반응해서 뭐 NO2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NO2 두 분자가 결국 이 시스템의 뭐가 되겠어요? 생성물이겠지. 생성물이겠지. 됐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타날 거냐? 자, 반응물과 중간체 사이에 첫 번째 전이 상태가 나타났지. 그 다음 중간체와 생성물 사이에 두 번째 전이 상태가 나타나는 거야. 그 사이에서 얘가 이렇게 전이 상태를 거쳐서 중간체가 생성물이 된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 82가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이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 82가 누구라는 얘기겠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게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 82란 얘기인 거예요. 좋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좋아.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엔탈피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가 엔탈피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반응 엔탈피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전이 상태까지 이 에너지 차이. 이게 뭘까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숫자 계산해 보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41. 바로 마이너스 41이죠. 마이너스 40이 뭐였죠? 바로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반응 반응 경로상에서 원래 맨 처음 반응물 있잖아요. 그 반응물이 결국에는 지나야 되는 두 번째 전이 상태하고의 에너지 차이. 요거를 전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반응물, 그리고 중간체, 생성물들 다 그리고 구해놓은 문제에서 제시한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그것으로부터, 그리고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이들로부터 표현하는 전체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인지를 반응물과 중간체와 생성물들로부터 요 에너지 변화 관계를 그려라.
무슨 말 알겠죠? 요것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때 요거 이거는 지금 모릅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얼마인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물에서 전이 상태까지 활성화 에너지 이건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생성물의 에너지 상태가 뭐 좀 더 높은지 좀 더 낮은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만 뭐 나머지 것들 요 82, 마이너스 41, 205, 81을 이렇게 도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주면 사실은 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확정될 수도 있겠어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반응 엔탈피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이것도 결정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도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몇 번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어보자고 했느냐? 한 장 넘기시면 거기 36페이지에 연습 문제 31 찾았어요? 36페이지 연습 문제 31 요거 찾았어요? 요거 보이시죠? 배점 17점짜리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배점 17점이다. 이 뭐란 얘기겠어 이거? 고민하 교사가 혼을 갈아 넣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이 문제에 혼을 갈아 넣었다. 이야, 미쓰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자고 한 게 내가 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를 해보세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앞서 내가 설명하고 있죠. 이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구조가 똑같은데 이게 더 어려워요. 미스곱게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새끼 무늬가 좀 더 많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미스고가 내가 봤을 때 혼을 갈아 넣어 만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트라이 해봅시다. 시족! 네, 또 질문. 각 단계가 빨라지는데 왜 전체가 느려지는 거예요? 여기가 엄청나게 활성화 에너지가 커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요 단계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발열 과정이 일어나죠. 전체적으로 발열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전이 상태까지만 보면 발열 반응은 고온에서 자발적이에요? 저온에서 자발적이에요? 저온에서 자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발열 과정이 되니까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이 상태까지 잘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건 이 녀석이 이 전이 상태를 지나야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런데 이 전이 상태가 이상하게 특별히 안정해지는 거지. 특별히 안정해지면서 원래 반응물 입장에서는 전이 상태가 반응물보다도 더 안정해지니까 온도가 고온 조건이 되면 전이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이 발열이 되므로 연력학적으로 반응이 역행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중간체가 생성물보다 더 안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몰라요. 이 생성물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게 에너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이 녀석의 에너지 상태는 몰라요. 근데 뭐는 알 수 있냐면 확실히 두 번째 전이 상태가 오히려 반응물보다 더 안정한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큰 발열이 되다 보니까 큰 발열 덕에 두 번째 전이 상태마저도 별로 불안정해지지가 않으니까 발열 반응은 고온 조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잘 진행이 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렉이 걸리면서 반응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계가 어떤 단계에서 큰 발열이 일어나 버리면 오히려 온도가 올라갈 때 정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되죠? 좋아.